이곳은 서울의 한 백화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백화점 근처에서 젊은 사람들이 고가의 명품관을 드나드는 것이 눈에 띄네요.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이 왜 명품관 근처에 많이 모여 있을까요? 21살이요. 전 25이요. 저 25살입니다. 저 가방 사러 왔어요. 저도 남자친구 옷 사러 왔어요. 저 티파니 앵코의 목걸이 사러 왔어요. 3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 한 120? 저 100만 원대로 샀습니다. 예쁘기도 하고 요즘에 이런 거 사는 게 유행이거든요. 어차피 알바를 하니까 사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요, 저축 안 하고 있어요. 저축은 일 다닐 때부터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선 인터뷰와 뉴스 자료를 통해 청년을 중심으로 플렉스 문화가 강조되는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미래를 위한 저축을 하기보다는 현재의 즉각적인 행복을 추구하고 과시적 소비에 치중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소비 행태가 되었을까요? 저희가 조사한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구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한 달 소비 금액과 경제교육 여부에 대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조사 결과 한 달 소비 금액은 평균 90에서 120만 원 정도 나왔으며 청년들의 경제 수준에 비해 과소비 성향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소비를 하는 것일까요? 설문조사에 참여해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해 보았습니다. 많으면은 150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달에 한 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저도 한 90에서 100 정도. 저는 한 달에 한 12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저는 딱 100 정도 쓰는 것 같아요. 먹는 거랑 이제 취미 활동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뭐 게임에도 많이 쓰고 볼링 같은 거 그런 거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는 먹는 거나 옷 사는 거나 그런 거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는 게임에다가 많이 써요. 저는 요즘 옷이랑 게임이랑 그 과제 한다고 교통비로 좀 많이 나가고 있어요. 100에서 200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용돈 받는 걸로. 저도 용돈 받거나 알바 조금 하고 있어요. 저는 한 달에 80만 원 정도? 용돈은 받아 쓰거나 아니면 군적금 남아있는 걸로 쓰고 있어요. 한 150, 100 이렇게 받고 있어요. 저는 딱 100이요. 그냥 딱 100. 남는 돈 있으면 이제 슬슬 좀 아껴야겠다라고 생각될 때 조금씩 아껴 쓰는 것 같아요. 따로 써본 적은 없어요. 아니요. 저도 안 해요. 없어요. 배워본 적 없는 것 같아요. 특강 같은 거 들어본 것 같아요. 특강 특강 같은 거. 아니요. 한 번도. 저희는 약 100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경제 교육 여부와 만족도에 대해 조사해 보았지만 70% 이상의 청년들이 제대로 된 경제 교육 또는 재무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받아본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중 90% 이상은 교육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는 대답을 얻었습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정부 교육 과정에서는 경제 교육이 따로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대다수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로 진학에 도움이 되는 과목만을 배우며 현재 초, 중 등 교육 과정에는 경제 과목이 필수로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국 청년들이 경제 이해도가 떨어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위해 전문 교수와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세무회계학과에는 경제언론이나 금융자산 관리 같은 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식사 같은 경우 일부 이렇게 맛집을 찾아가서 같이 이제 음식을 식사를 한다던가 미용용품, 화장품 이런 것들도 소비하고 이러는 것이 조금 지출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초중고부터 경제 관련된 교육 과목이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이 이제 입시 위주로 해서 이렇게 시험 보듯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이 되면 과목들을 이제 선택적으로 학습을 하니까 관심이 없는 학생들은 뭐 경제 관련된, 금융 관련된 이런 부분을 이제 접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학생들이 이런 그 소비나 아니면은 금융 그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계획을 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 어머니들이 무슨 가계부 뭐 이런 것처럼 뭐 용돈이나 아르바이트 수입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런 것도 조금 번거롭더라도 정리를 좀 하다 보면 스스로 이게 어떻게 합리적인 소비, 미래를 향한 투자는 어떤 방식이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스스로 깨우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습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금융이라든가 경제 이런 데서 소비에 관한 것도 좋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돈을 활용을 할까? 뭐 예를 들면 어떻게 이제 저축이라든가 또 간단한 요즘은 우리 청년들도 주식이라든가 이런 등등 투자에 대한 관심도 좀 많아져서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은 자기가 한번 그런 경험을 해보면 교과서에서 강의실에서 배우는 것보다 유용하게 몸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공부, 학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나 여러 가지 이제 미디어 매체에서 좀 교육적인 부분을 좀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한국은행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제 경제교육 메뉴가 있는데 연령대별로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제교육이라든가 용어 해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또 부담 없이 그런 사이트들은 한번 접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직접 추천해주신 한국은행 온라인 학습을 통해 집에서도 쉽게 온라인 경제 강의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나이대에 맞는 강의를 선택하여 들을 수 있고 경제 칼럼과 모르는 용어를 검색해볼 수 있는 경제용어 사전 등 한국은행 사이트에 잘 마련되어 있으니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경제와 재무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학습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합니다. 모두 현명하고 건강한 소비생활 하시길 바랍니다.